이제 다시 돌아가서 경금하고 신금을 볼게요. 우리 경금하고 신금은 금금목해서 목이 정제가 돼요. 그래서 경금한테는 뭐가 되죠? 을목이 되고 정제가. 그리고 신금한테는 뭐가 되죠? 간목이 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을목과 간목이 어디서 장생하는지 한번 위에 가서 보고 올게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을목은 어디서 장생을 해요? 오하에서, 오하운에서 장생을 하고, 간목은 어디서 장생을 하죠? 해수에서 장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정제한테 을목은 오하에서 장생을 한다. 경금한테 경금의 정제인 을목은 오하에서 장생을 한다. 그러면 또 역시다. 경금한테 이 오하는 뭐가 되죠? 정관이죠, 정관. 정관이에요. 역시 양간에게는 정관이죠. 정관의 자리에서 나의 정제가 장생을 한다. 똑같이. 양간들은 좀 편하네요. 열심히 직업적으로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이거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신금일간한테는 간목이 장생을 하죠. 간목, 정제가 해수에서 장생을 해요, 해수. 근데 이제 이 신금일간한테 해수는 뭐가 해당이 되죠? 상관이에요, 상관. 그래서 우리가 왜 상관은 좀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식상보다는 좀 별로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금일간한테는 이 해수가 참 좋아요. 상관이어도. 왜 뭐 그런 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기로는 뭐 신금은 뭐 물로 깨끗이 씻어놔줘야 되는 금이고 뭐 이런 거에서 물이 있으면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 하듯이 이 해수가 신금일간한테는 엄청 꽤 좋은 글씨고요. 그리고 이거 있는 분들 중에 좀 이제 이 상간행위 뭐 이런 분들 막 글 쓰고 막 이런 거 왜냐면 신금이 또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글 쓰고 뭔가 되게 연구직 막 이런 데에서도 되게 잘하시고요. 심리학에도 되게 능하고 되게 예리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해수가 있으면 그 행위를 이용해 가지고 나의 재능을 약간 세상 밖으로 펼쳐나가면서 거기서 나의 정제가 장생을 하니까 이제 마르지 않는 돈이 들어오겠죠, 신금은. 그래서 신금이 해수 갖고 있으면 꽤 좋게 봐요. 내 사주 명식에 해수가 있어도 좋고요. 이런 운을 만나도 좋고.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좀 갖고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이제 이 기운을 내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신금은 그러니까 신금 여태까지 중에 이제 정제가 장생하는 애 중에 신금만이 이제 상간에 정제가 장생을 하는 일간이 되겠네요.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죠? 임수와 계수. 음, 임수와 계수. 사실 올해 정제 운이 된 분들이죠. 이분들은. 그래서 임수에게는 정화가 정제고 계수에게는 병화가 정제예요. 그래서 정화는 어디서 장생을 하죠? 유금에서 장생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양간이지만 임수는 정화가 뭐예요? 유금이 뭐죠? 임수한테는 정인이에요. 정인. 정인. 음. 아까까지 우리 지금까지 양간들은 다 정간이었죠. 그 정제가 장생하는 그 부분이 다 정관이었는데 임수만은 유금, 나의 정인에서 나의 정제가 장생을 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문서, 학업, 자격증. 여기서 나의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임수는 우선 문서나 자격증이나 아니면 부동산 이런 걸 잡았을 때 돈의 흐름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음. 거기서 전세성 돈이 장생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병화예요, 병화, 정제가. 병화는 어디서 장생해요? 임목에서 장생해요. 그러면 임목은 개수한테 뭐죠? 수생목 하니까 상관이죠, 상관. 얘랑 똑같아요. 신금하고 똑같이 상관이에요. 그러면 역시 개수 역시 상관의 행위. 근데 이제
개수가 이제 인목을 갖고 있으면 약간 표현한, 특히 수생목 되시는 분들이 약간 표현력이 좋아요. 좀 예술적 재주들이 많고, 이 수생목 분들이 나무를 길러내는 거잖아요. 나무를 위로 길러내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막 기르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약간 수생목 되시는 분들이, 식상이건 상관이 있는 분들이 이 나무가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건 뭐예요? 생각이 멈추질 않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막 그런 것도 뭐죠? 판타지물 막 이런 거 쓰는 것도 되게 잘 어울리고,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풀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나의 생각을 만들고 표현하고 뭔가 내가 뭐 가공하고 막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상관이잖아요. 상관의 행위는 남에게 뭔가를 베푸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틀렸어요. 뭐가 틀렸지? 그 오탈자가 있네요. 우리 AI가 잘못 만들었어요. 베푸는 거, 남한테 베푸는 거. 그런 행위들로 뭔가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럼 뭐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겠죠. 이분들은. 그런 거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 정제성 돈의 흐름은 거기서 태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제가 흐르는 분야를 10가지 일간별로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이러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난 아무리 봐도 정제가 장생하는 운이 없어. 난 망한 건가? 어쩌죠? 막 이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선은 정제가 장생하는 운이 없으면 분명히 편제가 장생하는 운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무조건이니까. 나는 편제가 장생하는 운을 찾아보세요. 나는 정제 버려. 그러면 편제성 돈을 취하시면 돼요. 편제는 큰 돈이니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 자, 제가 지금 이제 정제가 장생하는 운이 좋다는 건 뭐라 그랬죠? 재성 흐름, 즉 현금 형태의 자산의 유동성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만 부자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현금 갖고 있는 사람만 부자 아니에요. 그쵸? 다른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부자가 더 많단 말이야. 그래서 정제가 장생하는 거는 그냥 흔히 말해서 그냥 현금의 유동성이 좋은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십성도 돈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우선 정제, 됐어. 조도 안 가져. 그리고 나는 정제 운이 없으면 버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바로. 응? 그렇게 되면 이제 우선 인성이 좀 세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성을 잘 쓰는 사주. 그러면 아니면 내 그 대운의 흐름이 인성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뭘 가져야 될까요? 우선 인성은 문서 형태죠. 문서를 들고 있어. 넌 문서만 들고 있으면 부자야. 그리고 실제 부자는 인성 부자가 진짜 부자죠. 그쵸? 아니에요. 편제 아니에요. 인성이 부동산. 음. 편제는 정말 말 그대로 뭉태기 돈이 이렇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규칙적이지 않은 형태의 돈, 예측하지 못했던 돈,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뭐 유산,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될 거고, 뭐 아니면 보험, 뭐 이런 것도 되고, 아니면 뭐 나는 뭐 어떤 작업을 할 때 돈을 매달, 그러니까 월급 형태의 돈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서 거기서 뭐 거래를 따서 받는 돈, 계약을 해서 받는 돈, 뭐 이런 것도 편제가 되죠. 그러니까 뭐 정제순동은 아무래도 뭐 100%는 아니지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더 유리할 거고, 그쵸? 편제는 내가 이제 따박따박 나가는 직장이 아닐 때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인성은 부동산, 주식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 인성은 갖고 있으면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좋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요즘은 저작권, 기술력, 특허. 그래서 뭔가 문서로 남는 것들을 들고 있으면 좋고요. 그게 돈이 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식상만 갖고 있어. 나는 지금 운이 식상 대운으로 흐르고 있어. 하는 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나의 재능을 써먹어야지만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주는. 그러면 어떤 창의적인 활동, 컨텐츠, 이런 거 만드는 걸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식상은 뭐예요? 자식이잖아. 자식을 낳고 기르는 일이니까 누군가를 먹이고 기르는 일이 뭐예요? 교육.
이런 것도 해당이 될 거고, 생산, 그런 것도 되겠고, 그다음에 사람에 대하는 거니까 장사, 판매, 서비스 이런 업종을 그래서 잘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막 그런 분들 있잖아. 뭐죠? 식당을 하는데 막 식당의 규모가 어마무시한 분들 아니면 막 체인이 막 여러 개로 나오고 막 이런 분들 아니면 막 맛집이라고 막 줄 엄청 서는 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면 식상이 발달하신 분들이 많아요. 식상은 내가 저 사람이 원하는 거를 주는 거거든, 빨리. 이게 필요하겠네? 그게 이렇게 본능적으로 보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식상이 발달한 분들은 약간 사람 상대하는 직업에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고요. 관으로 돈을 번 들은 뭐예요? 만약 이제 내가 관이 있어. 내가 관이 되게 세. 관원으로 흐르고 있어. 이러면 내가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약간 어떤 큰 조직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큰 조직에 속해서 하거나 나라에서 하는 어떤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그거 있죠. 만약에 내가 카페를 해도 관이 센 분들은 프랜차이즈 해야 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어딘 큰 회사에서 그 이름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걸 해야지만 잘 풀려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관의 보호를 받아야만 너는 운이 좋아라는 느낌이거든요. 이 관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시스템 안에 이렇게 이름이 딱 이름값이 있는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돈을 버는 분들이 좋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겁과 겁재로 흐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응? 그러면 요즘은 비겁 겁재는 뭐예요? 사람 사이에서 돈을 버는 거잖아. 우선 그러면 대중들이 많이 사랑해 주는 것도 말이 되죠. 그리고 요새 아이돌, 케이팝 이런 그룹들은 막 단체로 막 몰려 나오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나의 라이벌, 나의 겁재들과 같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행위예요. 이제 그런 것도 되고 또 이런 비겁 겁재가 왕하신 분들은 대리점 막 이런 거 내서 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겁재는 뭐예요? 동업해서. 아니면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팔거나. 왜냐면 내 겁제, 라이벌이 내 회사를 가져가는 거니까. 꼭 큰 돈 받고 팔면 나는 돈을 버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뭐 인수합병.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정제가 장생하는 운이 없다. 나는 세운밖에 없다. 아니면 보다 대운의 흐름이 그렇게 정제가 장생할 것 같진 않은데? 이러면 이제 바로 잊어버리시고. 편제. 편제가 장생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를 찾아서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인생의 파이프라인에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운이 들어와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이제 우선 정제가 장생하는 운을 봤는데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이제 50분 돈이 되는 때를 보려면 뭘 보나요? 대운과 생경과 연결되는 충합을 보나요? 돈이 되는 때를 보려면 우선 나의 명식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운을 봐야죠. 내 명식에 그 다음에 세운과 연결되는 이제 총합도 보시는 거죠. 대운에서 편지해 오는 건 다음 시간에 하시는 거죠. 편지는 안 할 것 같은데. 편지는 이제 이제 정제를 공부했으니까 편지는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바꾸면 되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해 준 걸. 원하시면. 어, 장생보다 걸록제약금빛 오라님,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 걸록제약을 나의 뭐죠? 정제가 이제 요거 보고, 알려드릴게요. 나의 정제가 장생하는 것보다 걸록제약이 더 힘이 세죠? 맞아요. 근데, 봐봐요. 걸록제왕은 우선 뭐예요? 장생에서 시작해서 걸록제왕을 갔어요. 그럼 뭐예요?
이 다음 뭐가 와요? 세병사가 와요. 그러면 우선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다 썼다고 보는 거야. 우리가 지금 장생이 좋다고 한 이유는 뭐죠? 막 솟아나는 에너지란 말이야. 얘는 꽃길만 걸을 것 같거든. 얘는 앞으로 걸록 제한까지 쭉 갈 수 있는 운인 거야. 그럼 만약에 이걸 대운으로 치면 뭐 한 50년 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엄청 오래 가는 거죠. 근데 얘네는 여기서부터 이미 사가가 되기 시작해. 그래서 이 장생의 에너지를 좋게 보는 거고요. 걸록재앙은 좋지만 자세히 보면 어때요? 간목인월, 간목묘월. 나의 라이벌하고 되게 치열하죠. 특히 제왕이 되면.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에너지가 죽어가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물론 힘이 있어요, 힘이. 에너지가 물론 가장 힘이 쓸 때니까 이때 좋은 일이 있겠지. 좋은 일이 있어요.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장생을 보는 이유는 그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꼴길만 걸을 수 있거든. 얘는 엄청 에너지가 좋거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글씨가 나왔을 때만 나는 재성으로서 좋은 일이 있구나를 이제 초보분들은 생각하고 끝나거든. 나는 재성운이야. 재성운에는 좋아. 요거까지밖에 그런 단편적인 해석밖에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너가 정관이 들어왔을 때도 너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 한 바퀴 더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석을 할 때, 나는 유금 정관운이네. 정관에 좋은 일이 있겠네까지만 해석을 하면 이걸 놓쳐버리잖아.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걸록재앙도 좋아요. 걸록재앙은 제가 설명 안 들어도 알잖아요. 걸록재앙이네? 아시잖아요. 하지만 정제가 태어난다는 거는 모르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제 오는 거 예시 한번 들어주면 크게 감동받았어. 의목? 의목 기준으로 편제? 그래요. 크게 감동받으신다니까. 한번 해볼까요? 을목 기준으로. 을목은 편제가 뭐예요? 우리 아까 을목이 정제가 뭐였죠? 우리 느낌팬님? 을목은 볼까요? 을목은 정제가 뭐예요? 무토잖아요. 그럼 을목한테 편제는 뭐죠? 기토예요. 기토는 아까 얘랑 똑같아. 기토는 어디서요? 유금에서 장생하는 거예요. 유금에서. 그러면 유금은 우리 을목한테 뭐가 돼요? 평간이죠, 평간. 음, 평간, 평간. 을목은 나의 을목은 나의 편제가 을목한테 편제는 뭐라 그랬죠? 기토라 그랬잖아요. 목국토 하니까 기토. 얘가 어디서? 나의 평간에서. 평간 박스죠. 박스. 평간에서. 평간이 올 때. 그럼 나는 이제 평간은 뭐예요? 우선 나를 좀 많이 시험에 들게 하겠죠. 평간은. 그럼 좀 빡세게 얻어야겠죠. 평간의 어떤 압박을 견디면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을목한테 편지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